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의 압승과 친중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홍콩 소식을 전하지 않은 중국 언론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지지하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의 압승과 친중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홍콩 소식을 전하지 않는 중국 언론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지지하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홍콩의 주도권을 잃기 싫은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홍콩에서 구의원 선거가 일어났는데 이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이 첫 압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보면 홍콩의 민주화 시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시위까지 이 홍콩의 구의원 선거까지 이게 밀려가면서 이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홍콩 매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홍콩 범민주 진영은 전날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52석 가운데 낮 12시 기준으로 무려 385석을 차지했고 전체 의석의 85.2%를 가져간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멸 수준에 직면한 홍콩 친중파가 되겠는데요. 친중파 진영은 고작 58석, 말하자면 12.8%에 그쳐서 괴멸 수준에 지금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중도파가 8석, 그리고 나머지 한 석은 지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게 친중 진영을 가든 아니면 민주 진영을 가든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의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범민주 진영의 약진입니다. 특히 범민주 진영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혁명을 이번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중파의 참패. 홍콩 내 친중파 정당 중 최대 세력을 자랑하는 민주건황협진연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줄여서 민건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선거에서 지는 참패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범민주 진영의 약진인데요. 범민주 진영인 공민당은 전체 36명의 후보 중 32명이 이번에 승리를 거두어서 90%의 승리를 얻게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동당은 7명의 후보 전원이 지금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범민주 진영은 윙타이신, 신안, 왕차이, 중서구, 남부 등 홍콩 내 18개 구가 있는데 이 18개 구 대부분을 이번에 지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25일 낮 12시 개표 결과인데 아직 미정된 한 곳은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범민주 진영이 이번에 커다랗게 승리를 거두었다. 약 85.2%의 지지율이 아니라 당선이 돼서 이번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게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에 모든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관여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주의로 더욱더 빨리 가속화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제야단체인 민간인권 진선의 지미 샴 대표도 샤팅구 레괈 선거구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가 일어났지만 이전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현재 홍콩 구의원의 현황을 한번 보면요. 민건연이 115명을 거느린 것을 비롯해서
친중파 진영이 327석의 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개 구의회 모두 친중파 진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게 현재 구의원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범민주 진영은 118석으로서 친중파 진영의 지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8%가 넘는 그 구의원이 이번에 뽑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37명으로서 가장 많은 구의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신민주동맹이 13석이 보유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구의원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의 약진의 이유를 한번 보면요, 현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젊은 층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선거위원회에서 따르면 이날 총 294만여 명의 유권자 투표를 했고, 이는 앞서 가장 많이 투표를 했던 220여만 명이 참여를 했던 2016년도 입법회 의원 선거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번에 선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71.2%로 4년 전 구의원의 47%보다 지금 1.5배가 지금 높아진 수치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더욱더 크게 문제가 된 게 늘어난 유권자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선거 참여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번 전체 선거의 유권자는 413만 명, 그리고 2015년만 해도 369만 명의 선거 인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413만 명으로, 즉 2015년보다 44만 명의 유권자가 증가하게 됐거죠. 그리고 2015년의 유권자보다도 11.92%가 늘어난 상태가 지금 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18세에서 35세의 젊은 층, 이번에 그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12.3%가 늘어서 연령대별로 최대 증가폭을 이번에 보이게 됐는데요. 진보적 성향의 젊은층 유권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범민주 진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게 이번에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위해서 해외 유학생마저도 귀국해서 투표하는 등 젊은 층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 의지가 보였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함에 따라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세에 몰렸던 홍콩 시위대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특히 범민주 진영의 공민당은 승리를 거둔 32명의 구의원 후보자 전원이 현재 경찰의 원천 봉쇄를 당하고 있는 홍콩 이공대로 달려가서 교내에 남아있는 시위대를 격려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금껏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 두 번째 큰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 차기 행정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금 예정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홍콩에서 행정장관을 선출할 때 간선제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직선제로 그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구의원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추대해서 그 행정장관을 뽑는 형식,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았던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유럽에서 그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영국에서 그 수상을 뽑을 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위원들을 뽑으면 그 지역의 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총리를 초대를 해서 그 총리가 그 행정수반부의 대표가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52명의 구의원 중에서
117명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200명의 선거인단에 이번에 포함이 되게 되었어요. 특히 구의원 선거에서 이긴 진영이 117명의 투표인단을 전부 다 싹쓸이 해버려요. 말하자면 친중 정권이 있다, 그리고 친민주 정권이 있다. 친민주 정권이 이번에 하게 되면 이 117명의 선거인단이 다 어디로 가냐, 그것을 그 민주진영의 선거인단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친중파 진영에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독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2015년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에 그때 승리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 12월에 이루어진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출 때 이 117명이 선거인단을 중국 친중파 진영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선출된 선거인단은 친중파가 726명, 범민주파가 325명이었는데 이때 117명이 쏠려버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234명의 그 선거인단이 이쪽은 더 더해지고 이쪽은 더 빠지고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에 행정장관 선거 때 친중파인 캐리람 현 행정장관이 그때 당시에 무난하게 당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친중파의 선거인단들이 전부 다 민주주의파, 친민주 정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진영에 힘을 실어둔 구의원 선거인데요. 범민주 진영에서 행정장관의 117명 선거인단의 확보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의 압승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됨에 따라서 행정장관의 직선제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개혁의 요구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특히 홍콩 선거 결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중국의 관영 매체를 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비롯해서 관영중앙통신인 CCTV에 이런 매체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25일 날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가 거의 공개가 되었지만 관련 속보는 일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전날에 홍콩에 대해서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발표들은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신문망과 항구시보가 대표적인 관영 신문인데요. 이 주요 매체들이 관련 소식에 역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매체들이 이렇게 침묵을 할까요? 홍콩 범민주 진영의 사상 첫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지만 친중파 의원들이 참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미국을 비판하는 중국 언론들을 보게 되면 미국 매체들은 홍콩 선거 결과를 지금 침묵하는 대신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다시 줄여서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홍콩의 인권 법안은 지금 상원 통과됐죠. 하원부터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 통과됐죠. 상원 통과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지금 남았는데 이 사인을 하게 되면 바로 홍콩 인권 법안이 공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는 사인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모든 언론들의 예측인데요. 이런 미국의 상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일보에 의하면 그 미국의 홍콩 사무에 대한 간섭은 국제법도 용납하지 않는다. 유엔 헌장에서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등 원칙을 현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 일부 정객은 완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홍콩 사무에 함부로 간섭하고 있다. 자국법을 앞세워 패권주의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주권과 안전 그리고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외부 세력도 홍콩 사무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홍콩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구의원 참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리람 행정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을 보게 되는데요.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 당국의 캐리람 장관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폭력을 중단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라고 하면서 빨리 이게 정상화 시켜야 된다. 홍콩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는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의 그런 것에 힘을 지금 계속 실어주고 있죠. 그리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처벌하는 홍콩 경찰과 사법부를 지지한다.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 국가 두 체제, 일국 양제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결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에서 보고 있는 홍콩 구의원 선거를 한번 보면요.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홍콩 유권자들이 기록적인 투표율로 범민주 정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기면서 중국의 지배를 받는 당국에 향해 더 큰 민주화 요구의 압박을 강화했다라고 이 로이터 통신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통신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중국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홍콩 자치를 가지고 홍콩 자치에 영향력을 끼치며 중국에서 이 영향력을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구의원 선거가 이번에 분기점이 돼서 홍콩에서 민주화를 통해서 이 민주화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표를 갖고 있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콩의 시위들이 그리고 홍콩의 구의원 선거가 중국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홍콩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